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중등선행을 원리 해설, 센, 최상위로 오답까지 꼼꼼히 리뷰하며 마무리했고 정답률도 높은 편이라 지난주부터 고등선행 들어갑니다. 고등선행 교재로 정석을 대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에 관한 문제이고요. 여기서 질문의 포인트는요, 정석이 필요한 학생과 아닌 학생, 그리고 정석이 아니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요? 에 관한 질문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정석은요 살아가면서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풀 거냐 나중에 풀 거냐의 문제인 거지, 정석은 살면서 한번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정석이 왜 이렇게 많이 쓰이냐면, 실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다양한 유형들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많아요. 그리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전체적인 유형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권으로 다양한 유형을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원래 중등과정에서는 이게 센이잖아요. 센이 그렇게 유형으로 해당하는 과정을 푸는데, 고등과정을 처음 시작할 땐 정석이 무조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기본 문제집인데 연습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과 심화를 다 다루는 것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정석 한 곳만 풀면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모두 다 다룰 수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석을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정석을 풀었다, 혹은 정석 기본을 얼마나 풀었고 정석 실력을 얼마나 풀었다로 이 학생의 고등과정의 완성도가 얼마인지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석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런 장점에 비해 정석이 되게 불편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순서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책의 목차도 다르기 때문에 정석을 메인으로 하고 서브를 다른 교재를 하면 그 서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되게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대치동 캐슬처럼 정석을 메인으로 하는 곳들은요, 정석에 맞춰서 RPM이나 센의 교재를 순서를 다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정석이 자기 혼자 순서가 자기 마음대로기 때문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정석이 다양한 문제를 푸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 구조가 혼자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문제들이 약간 올드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인 이 친구가 선행으로 첫 교재를 하기에는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처음 볼 때 혼자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강의라든지 이런 거 좀 도움을 받아서 보는 게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는데, 풍산자는 일단은 그 설명이 구어체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제 편하게 이렇게 개념 같은 게 와닿기 쉽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혼자 공부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대치동이나 혹은 목동이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지역까지 조금 고려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요, 정석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기본 교재의 스탠다드가 정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고등과정 수상 수화를 할 때는요, 솔직히 저는 정석의 개념을 아주 면밀히 보진 않아요. 에피톤코드 저희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개념을 하고 정석에 있는 문제집을 풀고, 그리고 보조교재인 RPM이나 센의 교재를 푸는 거죠. 이렇게 정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정석의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투가 좀 딱딱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석은 나중에라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풍산자로 개념을 시작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지금 5학년이니까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다시 할 때는 정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럴 때 대안은요, 이미 풍산자로 기본 개념서를 설정했기 때문에 서브 교재, 그러니까 문제풀이용 유형 문제집을 따로 풀어야 되거든요. 정석을 기본할 때 파트너가 RPM이나 센이거든요. 그래서 그 RPM이나 센을 보조 교재로 사용하신다면 정석만큼 불편하진 않더라도 그 효과를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 정석을 피할 수는 없다.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2. 만약에 풍산자로 개념 진도를 나간다고 하면 그 보조 교재들을 RPM이나 센으로, 그러니까 친숙한 문제집으로 따라가시면 선생님이 그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석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결국 어려운 거는 연습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하고 유제를 풀다가 연습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놔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석을 꼭 다 풀어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저희처럼 개념은 안 쓰고 문제만 풀어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그 문제 안에서 기본과 유제는 풀되 연습 문제는 좀 나중에 푸는 것처럼 그 문제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발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석을 피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춰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솔직한 심정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기본은 많이 쓰고 좋으니까 안 할 수 없다. 오케이, 인정.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기본을 한번 했어요. 중등 때 습관처럼 왠지 심화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심화를 할 때 그럼 무슨 교재로 할래 하면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정석 기본 했으니까 정석 실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본과 유제가 난이도가 엄청 차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쵸. 결국 실력이 어려운 건 실력 연습 문제라고 생긴 그 뒤에 따로 떨어져 있는 몇 개의 문제들인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본고사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꼭 풀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정석 연습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물품수학 이런 게 좀 더 많이 나오기 가까운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를 한다면 그런 문제집, 심화 문제집을 보는 게 훨씬 더 제 생각에 나은 것 같습니다.